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내가 남겨둔 여인.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서씨 부인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훈장인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라다가 혼인하였는데 겨우 2번의 겨울을 보내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 서씨는 훈장인 아버지 제자로 서당에 다니던 하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훈장인 아버지 서재에는 고전이나 시집, 유교 경전 등 많은 책들이 그득하여 제자들이 서책을 빌리려고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 아버지는 제자들 중 특히 남편이 마음에 들어 대릴 사위로 들여 같이 살았는데 사위가 그리 허망하게 일찍 가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요.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쓰러졌던 그녀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거의 방 안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된 그녀는 그 넓은 집에서 외로웠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런 서씨 부인의 집안은 대대로 유복했기에 큰 집을 유지하고 넓은 논밭을 관리하기 위해 머슴들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같은 지붕 밑에 있는 모두에게 친절하여 다들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일꾼들 또한 착실하게 일해주어 그녀도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식구처럼 다정한 서씨 부인은 겨울이면 따뜻한 솜 누비옷을,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푸는 그러한 친절이 일꾼들의 고단한 일을 덜어줄 것이라 여겼었지요. 그 일꾼들 중에 수년 동안 그녀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노총각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엉뚱하게도 과부의 이런 호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엉큼한 남자들이 특히 과부를 넘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버선목에는 은이 가득하고 호라비의 버선목에는 이가 가득하다는 말이 있듯이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하여 규모 있게 생활하니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들이 특히 과부가 가진 재물을 탐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속마음이었는지는 모르나 칠복이는 감히 서씨마님에게 표현은 못해봤지만 어떻게 해보려는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흔들리는 등잔불에 번지는 서씨 부인의 그림자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찾아오면 매화가 피어났고 그 매화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꽃잎들이 고요한 눈처럼 안뜰에 떨어집니다. 그 향기가 어두운 밤하늘을 돌아다닐 때 달빛 아래에서 담장너머를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서씨마님이었습니다. 머슴 칠복이는 염치 없이 다가가 목소리를 떨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는 오랫동안 마님을 기쁨과 슬픔 속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모합니다.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나이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과부는 갑자기 숨이 멎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칠복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인으로서의 칠복이는 높이 여기나 사랑은 아니야. 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주변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아. 설령 그리 되더라도 자네와 나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오지 않았나? 칠복이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휙하고 어둠 속에 핀 마지막 꽃들을 휩쓸고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쓸쓸하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마님 뒤에 남겨진 칠복이는 그 자리에 바위처럼 굳어 있었지요. 자신의 사랑을 과부가 절대 응해주지 않자 그의 사랑은 무언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하인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변에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흘렸는데 심지어 좋은 물건들을 잔뜩 사주기도 했다 하며 없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또 과부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자신은 과부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척 행동했습니다. 칠복이가 꾸민 헛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누가 담을 넘어오더니 서시마님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그녀가 남편을 독살했을지도 몰라.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 어쩌면 그녀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 건지도.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과부가 가는 곳마다 이런 소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과부를 참하고 어질게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의 거짓말로 그녀의 명성은 더럽혀졌지요. 한술 덧뜬 머슴 칠복이는 과부가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래에는 자신을 실컷 이용만 하고는 관계를 끊으려 한다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양갓집 여인이 사사로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녀를 노비로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칠복이 자신이 여주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노리고 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칠복이의 말로 고을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시마님이 몰래 도적패들과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 그녀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어.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동원에서 머슴 칠복이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칠복이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서씨 부인이 준 옷들이 사랑의 정표로 준 것이었으며 선물 받은 다른 물품들 모아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서씨 부인과 자신과의 은밀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사또의 명으로 서씨 부인을 동원들로 대령시켰지요. 과부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사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머슴 칠복이는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칠복이는 내가 밤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관리들과 구경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이 나올지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머슴 칠복이는 흠칫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부는 눈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럼 기억하겠네? 내가 매일 밤 자기 전에 향에 불을 붙이며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을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머슴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쓸데없이 더듬거리며 말을 지어내려 애썼습니다. 예, 기도를 하긴 했죠.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말이지요. 기억이 안 나는가? 이상하군. 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하면서? 사또가 머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망인의 사생활을 진정으로 공유했다면 그 기도를 알지 않겠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라는 말에 당황한 머슴은 허공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옆에 있으니 아마 기도를 생략한 모양입니다요. 저는 같이 있어도 정녕 듣진 못했습니다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머슴을 보았습니다. 머슴의 변명하는 소리에 과부는 고개를 내저으며 사또를 향하여 다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러면 머슴 칠복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주장처럼 나를 잘 알고 있다면 돌아가신 남편과 가족들만 아는 내 몸의 비밀스런 반점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칠복이, 너는 그 반점을 알고 있느냐? 사또와 관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고 머슴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겁이 덜컥 났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마님의 가슴을 봤으니 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말고요. 동원에 있던 사람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과부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에 있는 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또 색깔은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작은 둥근 모양의 점인데 색은 까만색으로 여기쯤 가슴 위에 있었습지요. 주인은 또다시 술렁댔습니다. 과부는 사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또나리, 청하옵건대 저의 비밀스런 점을 보여줄 여인들을 방에 들여주십시오. 사또가 허락하자 여인들이 과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는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방 안에 들어온 여인들 앞에서 저고리를 아래로 끌어당겨 흠잡을 데 없는 하얀 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점은 가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날이 가슴에 점이 없습니다요. 방에서 나온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또와 관리들은 깜짝 놀라 눈을 껌뻑이며 민망해했습니다. 과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이상 속지 말라는 듯 말했습니다. 제 진짜 점은 사실 가슴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방에 다시 들어간 그녀는 아까처럼 여인들만 보이게 치마를 들어 올리니 실제로 배꼽 아래에 별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또날이 가슴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소리치자 머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동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머슴 칠보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칠복이, 너는 나와 같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 내 이놈, 선량한 과부의 친절을 뭐 함으로 갚았더냐? 너의 배신과 무고한 여인의 신세를 망치려는 거짓말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칠복이는 절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어느새 숨겨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저 여자가 욕이야. 다들 속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저 여자를 죽이면 다 알게 될 거야. 갑작스런 머슴의 행동에 모두들 경악하는데 재빨리 포졸한 명이 육모방망이로 내려치자 비명소리와 함께 칠복이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요. 제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갔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놈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뜨린 죄, 또 살인미수죄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어서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옥에 가두렸다. 결국 머슴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동안 떠돌던 소문은 아침 햇살 아래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과부의 재치와 용기로 밝혀져 그녀의 결백을, 진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밤마다 향을 피우고 무슨 기도를 하시었어? 그러자 그녀는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읊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먼저 가신 낭군님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다들 과부의 진실된 마음과 침착하며 지혜로운 처신에 감탄하고 모든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을의 평화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그간 일어났던 시련의 상처가 앙금처럼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진 뜰에 그녀는 외롭게 홀로 있었습니다. 밤안개 속에서 담장 너머를 아련히 보는 서씨 부인은 사실 마음 한구석에 한 선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자로 남편과 함께 동문수학했었지요. 그 선비는 서씨 부인 집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오기만 하면 사랑방에서 남편과 그 선비는 스승님인 그녀 아버지와 함께 시조를 낭송도 하며 서씨 부인이 내놓는 다과와 차 한 잔에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훈장인 아버지의 병문안도 자주 오던 그 선비는 서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면 따스하고 정이 담뿍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씨 부인은 마치 겨울이 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꿈에서라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니 부모님이 정한 혼처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알리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옥으로 된 비녀를 꽂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안개가 짙게 깔린 그 밤에 선비는 떠나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히 입으로 말을 할 순 없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담긴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곱게 접은 닭종이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등잔이라면 당신은 내 기름이 될 것이며, 내가 연이라면 당신은 내 바람이 될 것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어. 아름다운 당신은 내가 남겨야 할 불꽃이라는 것을. 시를 다 읽은 서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를 소매 속에 넣고 그를 고이 보냈습니다. 기력이 쇠해가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바쁘게 살다가 밤안개가 흐를 때면 가끔 고개 돌려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홀로 된 여인 이야기였습니다.